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0일 오버 더 탑 코멘트 투자 뉴스입니다.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최근 세미나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던 상품인 조각 투자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현황과 전망과 문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 별로 얘기도 안 했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의 지적 호기심으로 투자해서는 이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언론에서 아무리 광고를 해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라는 곳에서 2030년이 되면 조각투자 시장이 36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 소속 걸그룹 뉴진스만 따로 떼어내서 투자 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연간 1조 5천억 규모의 음악 저작권 시장이 금융과 결합하면 두세 배로 커질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뮤직하우 같은 플랫폼의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조각투자를 제도권 시장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미술품과 한우 같은 것을 가지고 5개의 조각투자 업체가 증권신고 제출 시 투자 상품을 발행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으나 실제로 상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술품에 투자하는 조각투자 업체인 투게더 아트라는 곳도 1호 상품을 출시하려고 작년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20여일 만에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 회사는 7억 9천만 원의 투자 계약 증권, 만기 5년에 1회 한해서 5년 연장 가능을 발행했지만 미국 작가의 작품을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투게더 아트 쪽 사람이 작가의 과거 거래를 조사하고 외부 감정평가와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서 거래 가격을 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모회사와의 거래에서의 의사결정의 독립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회사의 모회사가 K옥션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사에게 자문을 해준 사람이 매도자이자 모회사인 K옥션 직원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코미디죠. 작년 서울 남부지검은 조각 투자 방식으로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를 발행시킨 뒤 시세를 조정해서 4천여 명에게 피해를 입힌 일당을 구속 기소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유사 범죄가 향후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조각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조각 투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가들이 실물을, 즉 부동산이나 예술품이나 와인이나 고가의 시계나 저작권이나 보이차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권리의 체계도 상당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의 예치금의 보관 방법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또한 조각 투자 업계의 자본금 확보까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빌딩 투자로 수백억을 벌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 조각 투자를 이용하면 적은 돈이라도 수백억짜리 빌딩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단 조각 투자를 하려면 조각 투자 플랫폼을 핸드폰에 깔고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각 앱마다 연계된 금융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금융사의 계좌를 터야 한다는 것도 사실 불편할 수 있지만 별도의 금융사 계좌를 개설해야 내 돈을 안전하게 거기에 보관할 수 있다는, 즉 밤에 발을 뻗고 잘 수 있다는 생각에서는 더 낫습니다. 거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약에 참여해서 수익증권을 받거나 일반적인 주식거래처럼 플랫폼에서 사고 파는 것입니다. 청약은 주식청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도 다자간 매매 방식을 택합니다. 즉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의 호가와 수량을 제시하면 서로 일치하는 호가가 있을 때, 일치하는 수량이 있을 때에서 거래가 체결됩니다. 그러니 참여자가 적거나 없으면 매매 체결이 아주 어렵습니다. 최근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보통 사고 팔 때 한 번에 총 0.44%를 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부동산 같은 것들은 가격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은 20% 30% 오를 때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주식을 쳐다봐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실제 부동산과는 달리 조각 투자는 실시간으로 가격이 결정되면서 실거래가와 플랫폼에서 보여주는 평가 가격의 괴리가 심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아닌 평가 가격을 채택하는 것이 눈속임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업의 가치를 그 회사 실적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만 부동산은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습니다. 즉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알 수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들에게 어필하는 부분은 배당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목적은 시세 차익도 있지만 임대료 수익을 기대하는 것도 큽니다.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투자하고 올해 2월까지 받은 배당금은 현재 1.42% 수준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2% 남짓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100% 배당으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비 내야죠. 수수료 내야죠. 이자 비용을 다 뺀 나머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의 문제도 있습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를 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시세 차익과 배당 소득에 대해서 각각 15.4%의 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물론 내가 투자한 건물이나 빌딩의 가치가 오르면 투자가들의 투표를 통해서 건물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0% 이상 수익이 나고 판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연 10%의 고정 이자를 분기마다 주는 상품도 있기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많은 조각 투자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